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대외 경제 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유럽 진출 발판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버림받은 중국의 1대1로 현실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8일 올해 10월께 열리는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말하는 거죠. 이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유럽 지도자들이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대1로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주요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1대1로에 가입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마저도 참석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충격은 매우 큽니다. 이탈리아는 2019년에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에 1대1로 참여를 공식화했지만 최근 미중 간의 경제 안보 이슈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이 사실상 탈퇴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27일 미국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던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대1로에 관한 결정은 12월 기한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탈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내년 G7 의장국을 맡을 차례인 터라 이탈리아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1대1로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을 안심시켜 왔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2018년 1대1로에 가입했던 그리스는 이미 총리 포럼 불참을 중국에 통보를 했고 2015년에 가입한 체코는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가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들 국가가 중국과 1대1로 협력을 약속한 후에 사흘간 각국을 국빈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국으로서 지난 두 차례 1대1로 포럼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스위스도 올해는 참가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1대1로에 거리를 두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3년간의 코로나19 고리 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대표적인 1대1로 인프라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유럽 국가들은 1대1로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유럽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유럽이 1대1로 글로벌 무역 및 교통 연결망에 참여하기를 바랐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워싱턴의 경계심을 공유하면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는 것이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뜻의 1대1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서 경제권을 만든다 하는 구상이죠. 시진핑 주석이 집권 초반인 2013년 8월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프로젝트로 발표된 겁니다. 이에 따라 불과 5년 전만 해도 중국은 개발도상국 전역에 걸쳐 빠르게 신규 회원국을 가입시키고 더불어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같은 미국과 더욱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부유한 국가에도 진출해가지고 1대1로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유럽 항구와 철도를 통해 상품을 운송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의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이 각성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유럽사에 대한 경제력 지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경제력 예속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유럽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함에 따라서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이젠 1대1로 프로젝트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1대1로가 중국의 대국 굴기를 현실화하려는 대외 확장 전략으로 치부되면서 유럽 사회는 더욱더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1대1로 정상회담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다는 점은 유럽 지도자들로 하여금 1대1로 기피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양면적인 반응은 많은 유럽 지도자를 더 멀어지게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푸틴 대통령이 1대1로 포럼에 참석하겠다고 크렘린궁이 밝힌 상황이라서 유럽 국가들이 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에 중국 공산당의 분명한 목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의 체계적 변화라 그러면서 중국의 1대1로 추진은 그 신호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대1로에 숨겨진 저희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시 주석의 대표적인 경제 외교 플랫폼인 1대1로 정상회의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한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은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한 시진핑의 의도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서치 회사인 로디움 그룹의 노아 마키는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열린 마음으로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접근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유럽 국가들에게 1대1로가 중국의 영향력을 해외로 확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내부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시진핑의 외교적 야망에 대해서 유럽 사회가 눈을 뜨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확산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럽 사회가 아예 중국의 1대1로를 대체하는 프로젝트까지 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10월 말에 유럽연합은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공무원 국가 수반을 초청하여 유럽연합의 3,3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인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홍보하는 자체 경쟁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주목하는 이들 국가들이 사실상 중국이 눈독을 들이는 저개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이 중국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이는 사실상 저개발 국가의 부채 함정을 유도하는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중국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정상들도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유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의 민간 및 공공투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각국들의 불참선언에 당황한 중국 외교당국은 정상 참가국들을 늘리기 위해서 총력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대1로 포럼이 사실상 시진핑의 세계 패권과 중화주의를 중국 내에 선전하기 위한 아주 매력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어설픈 외교는 1대1로 정상회의에 먹칠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의 참석을 요청했고 푸틴이 이에 응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에 대해서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푸틴의 존재로 인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모스크바에 제재를 가한 정부들로부터 약속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이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1대1로는 이미 저개발 국가들의 부채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더 이상 중국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보이콧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초라한 프로젝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중국 외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와이템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